안녕하세요. 흔들리지 않는 합격 부동의 1교시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테마 6번 시장 균형의 이동에 대해서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자료는 이제 네이버 카페 부동산 학개론 연구소를 참고하시고 유료 통합본 자료는 크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테마 6번 할 차례인데 테마 6번은 이제 파트 2 부동산 경제론의 이제 두 번째 테마입니다. 지난번 시간은 이제 수요와 공급 이론이 뭐고 수요 공급과 곡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배웠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테마 5번이 가만히 있으면은 이제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고정되어 있는데 수요 곡선이든 공급 곡선이든 이제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테마 6번에서는 그 곡선이 움직였을 때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느냐 이것을 묻는 것이 테마 6번이 되겠습니다. 테마 6번의 핵심은 이 페이지 16페이지에 나오는 이 표가 전부 다입니다. 그래서 이 표를 암기를 하시면 최소한 한 문제 또는 두 문제를 무조건 맞추실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수요와 공급 곡선이 이제 움직일 때 균형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균형 거래량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느냐, 이것이 이제 시험 문제입니다. 이 시험 문제인데, 이걸 이제 푸는 방법은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근데 이제 대부분의 교수님들은 이제 그래프를 그려서 현장에서 이제 그림의 방향을 보고 맞춰라 라고 이제 수업을 하시기도 합니다. 역시 이제 자격증을 딸 때 이제 그렇게 이제 그림을 그리고 이제 수업에 이제 문제를 맞추고는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은 이제 좀 적합하지 않다. 그리고 이제 그림은 실제로 출제되지도 않고 이제 시험장에서 이제 극도로 긴장되는 상황에서 그림을 그리는 데는 좀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도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 표를 암기를 하시면 되는데 굉장히 간단하고 시험장에서 뿐만 아니라 이제 모의고사를 푸실 때도 이 표가 굉장히 파워풀하다는 것을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표를 반드시 암기를 하시는데 굉장히 암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저를 믿고 이 표를 암기하시는 걸로 수요와 공급의 방향과 균형량의 변동은 이 표로 푼다라고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수요와 공급이 변화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걸 잠깐 복습을 해보면 수요량과 공급량은 곡선상에서 움직인다고 했죠. 그래서 수요량과 공급량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오직 가격뿐이다 라고 이제 배웠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수요와 공급이래요. 양이 없죠. 그래서 수요와 공급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곡선 자체가 움직이는 거다라고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요 공급 곡선이 이제 이렇게 이제 생겼죠. 먼저 그린 것이 수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우상향하는 것이 공급 곡선이죠. 그래서 이 곡선이 움직이는 케이스는 총 4가지입니다. 수요가 감소하거나 수요가 증가하거나 이 2가지 경우가 있죠. 그리고 공급이 증가하거나 공급이 감소하거나 이 4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는 이 4가지 상황을 구분해낼 수 있느냐, 그리고 이 4가지 상황에 따라서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어떻게 되냐, 이것을 이제 물어보는 게 시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표를 반드시 외우는데 4가지 경우는 이제 먼저 볼까요?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 그리고 수요가 감소하는 경우, 그리고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 공급이 감소하는 경우 어떻게 되느냐, 이 4가지 케이스를 외우면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가 이제 수요가 증가하는 거죠. 수요가 증가하는 거죠. 그러면 수요가 증가했을 때 거래량을 봅시다. 거래량은 증가하죠. 그러면 증가하고 똑같네요. 그리고 수요가 감소했을 때 거래량 어떻게 돼? 감소해 똑같네요. 그 다음에 공급이 증가했을 때 거래량 증가하죠. 똑같네. 공급이 감소했을 때 거래량도 감소합니다. 자, 그러면 4가지 경우의 방향과 거래량의 방향은 일치하죠. 그러니까 거래량은 외울 것이 없는 거죠. 하나는 끝났죠. 자, 문제는 이제 가격이죠. 가격에는 증가하고 상승하고 감소하고 하락하고 증가하고 하락하고 감소하고 상승하고 방향이 알 수가 없어요. 맥락이 없어요. 그래서 이곳을 외우게 됩니다. 이것을 암기를 어떻게 하느냐? 자, 그러면 앞글자를 땁니다. 수요가 증가했으니 수증
수증이 되죠. 그래서 수증은 증여를 받는 거잖아요. 수증은 기분이 좋으니까 올라갑니다. 그리고 수감, 교도소에 수감되면 기분이 안 좋죠. 떨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공증, 공증을 받아라 이러면 기분이 안 좋죠. 왜냐면 공증 받는 건 안 해봤으니까 귀찮죠. 공증 받아라 귀찮다. 떨어진다. 그 다음에 공감, 누가 공감을 해줬어요. 그러면 기분이 좋아지죠. 자, 됐습니까? 자, 방향과 수요의 방향과 공급의 방향과 거래량은 일치한다. 그러니까 거래량은 외울 것이 없다. 다만 가격은 맥락이 없으니 외워야 된다. 자, 그러면 수요가 증가했다. 수증 받았으니까 기분이 좋아. 상승한다. 수감, 감옥에 들어갔으니 기분이 안 좋다. 하락. 공증, 공증 안 해봤다. 기분이 안 좋아. 하락. 공감, 나에 대해서 공감을 해준다. 기분이 좋아. 상승한다. 자, 어떻습니까? 그래프 그리는 것보다 이거 암기하는 것이 훨씬 쉽겠죠. 그래서 반복을 몇 번 해보시면 이 표를 암기하고 네 가지 패턴을 충분히 쉽게 이제 익히고 시험장에서도 자신있게 지문을 골라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네 가지 케이스를 적용하는 것이 시험 문제인데 저렇게 쉽게 주는 케이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수요와 공급의 이 그 방향을 섞어가지고 어떤 케이스인지를 골라내는 것이 시험 문제를 이제 난이도를 올리는 거죠. 첫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힘의 크기가 다른 거예요. 힘의 크기가 다름. 그러니까 수요가 올라가고 공급이 올라가고 이게 이제 상충이 된다든지 같은 방향인데 그럼 어떤 걸 적용하느냐 이것이 이제 헷갈리잖아요. 근데 힘이 크기가 다르면은 힘이 큰 것만 고려하면 됩니다. 힘이 큰 것만. 그러니까 힘이 큰 거를 골라서 걔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가정이 수요의 힘이 크다고 했죠? 그러면 공급은 볼 게 없어요. 공급은 볼 게 없어요. X. 공급은 볼 게 없다. 수요만 보면 된다.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수요가 증가했다. 증가했으면 거래량은 어떻게 된다? 올라간다. 거래량 방향 일치하죠. 그러면 수요가 증가했다. 그럼 수증 기분이 좋아요. 가격은 상승한다. 그 다음에 수요가 위에도 증가했네요. 똑같죠? 똑같다. 그 다음에 수요가 감소했다. 만약에 수요가 감소했다. 그러면 거래량도 당연히 감소하죠. 그러면 수요가 감소했으면 수감, 감옥에 들어갔으니 기분이 안 좋으니 가격 하락 이렇게 되죠. 그리고 수감 똑같이 이렇게 같은 방향을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힘의 크기가 다른 경우는 큰 놈만 보면 된다.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힘의 크기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힘의 크기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떤 놈이 센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수요와 공급이 움직이는데 공급과 수요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가에 따라서 가격을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수요가 올라갔고 공급도 올라갔어. 그러면 거래량은 당연히 올라가죠. 왜냐하면 거래량도 올라가고 공급이 증가했을 때 거래량도 올라가니까 당연히 힘의 크기는 알 수는 없지만 거래량은 당연히 방향이 일치하니까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근데 이제 가격이 문제인 거죠. 가격은 수증을 받았으면 기분이 좋죠. 올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 공증을 받으면 기분이 안 좋아지죠. 그러면 가격은 한 놈은 올라가고 한 놈은 내려간단 말이죠. 그러면 어떤 놈이 힘이 세다? 알 수가 없다. 그러면은 균형 가격은 알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괜찮죠? 두 번째 케이스 한번 살펴볼까요? 자, 증가했다, 감소했다. 그럼 거래량 어떻게 돼요? 거래량은 알 수 없다. 왜냐? 방향이 다르니까. 방향이 같으면 그 방향을 따라가면 되는데 방향이 다르니까 알 수가 없죠. 그러면 가격은 어떻게 되냐? 수증 기분 좋아 올라가고 공감 기분 좋아 올라간다. 방향이 똑같네. 그러면 균형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 자, 됐나요? 자, 마지막 네 번째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요가 감소했고 공급이 감소했어요. 그럼 거래량은 당연히 감소. 맞죠? 방향이 일치하니까. 자, 그러면 가격 한번 해봅시다. 수감되면 기분이 안 좋아. 떨어지고
공감, 기분이 좋아. 올라가네. 가격은 힘의 크기를 봐야 되는데 알 수 없으니 어떤 놈이 이긴지 알 수 없죠. 그러면 가격은 알 수 없다. 여기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케이스는 힘의 크기가 주어지지 않을 때 방향과 그것을 힘의 크기를 비교했을 때 알 수 없거나 방향이 일치하면 그 방향을 따라가면 된다. 이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힘의 크기가 동일해요. 힘의 크기가 동일해요. 이거는 이제 또 어떤 이제 상충에 있을 때, 그러면 또 올라가는 놈과 내려가는 놈이 힘이 크게 똑같으니까 그럼 제로섬, 똔똔이 돼버리는 거죠. 그거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케이스 한번 볼까요? 수요가 올라갔어요. 수요가 올라갔고, 공급은 올라갔어요. 자, 올라갔고, 거래량 올라갑니다. 그리고 가격은 수증 받았으니 기분 좋아 올라가고, 공증 받았으니까 기분 안 좋아지니까 떨어지죠. 그러면 힘이 크게 동일하니까 올라간 만큼 떨어지니까 가격은 불변한다. 이렇게 되겠죠. 왜? 올라간 만큼 똑같이 떨어지니까. 자, 세 번째 케이스만 한번 해볼게요. 자, 수요가 감소하고 공급이 증가했어요. 그러면 거래량은 불변하죠. 왜? 힘의 크기가 똑같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으니까. 가격은 수감 기분이 안 좋아 떨어지고 공증 기분이 안 좋아 떨어지니까 같은 방향으로 떨어졌죠. 힘의 크기 똑같지만 그래서 가격은 당연히 하락하는 거죠. 자,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 맨 앞에 표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맨 앞에 표를 돌아가 보면 요 케이스 네 가지 케이스인데 이 네 가지 케이스가 똑같이 적용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힘의 크기가 다른 경우라든지 힘의 크기가 주어지지 않은 경우라든지 힘의 크기가 동일한 경우 똑같이 이 공통적인 법칙이 적용된다. 그러니까 저 표가 무조건 이 수학에 있어서는 근해 공식 같은 애다. 그러니까 근해 공식을 알아야 응용을 하고 뭐를 묻는지를 알아서 대입할 수 있다. 이걸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규칙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수요와 공급이 변할 수 있는 케이스는 네 가지밖에 없다. 수요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공급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데 그에 따라서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을 방향을 맞추는 것이 시험 문제다. 자, 수요가 증가하고 수요가 감소했을 때 이 뒤에 증가 방향에 따라서 거래량은 따라간다. 괜찮죠? 공급도 마찬가지로 방향은 무조건 거래량은 따라간다. 거래량은 그 방향을 일치하면 된다. 다만 균형 가격은 외워야 된다. 수요가 증가했다. 수증 받으니까 기분 좋아 올라가고 수감 기분 안 좋아 떨어지고 공증 기분 안 좋아 떨어지고 공감 기분 좋아 올라간다. 이 표를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 이제 수요와 공급의 변화 방향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표를 반드시 암기하시고 시험 문제를 풀어보시면 이 표가 굉장히 파워풀하다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